여기는 미국이야. 한국어 따위로 메모할 거면 이 수업에 있을 자격이 없어. 교실 전체가 조용해진 그 순간 17살 한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조용한 소녀가 7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천재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아본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 편견 가득한 교실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한 소녀가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는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놨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숨겨둔 자신만의 빛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조용한 천재 서윤의 놀라운 반격을 함께 지켜보실까요?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뉴욕 맨해튼의 아침 햇살이 세인트 클레어 아카데미의 고딕 양식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월스트리트 금융가들과 유명 변호사들의 자녀가 다니는 곳으로 유명했죠.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 사이로 학생들이 하나둘씩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한서윤은 교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17살의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낯설고 부담스러웠어요. 아버지의 미국 지사 발령으로 한국을 떠나온 지 이제 2달째, 매일 아침마다 이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조용히 지나가자. 서윤은 마음속으로 되뇌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교복 치마를 정돈하고 가방끈을 다시 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서윤의 모습은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떠들썩하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서 그녀만 유독 혼자인 것처럼 보였죠. 사실 서윤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7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거든요. 각 언어의 미묘한 발음 차이부터 문화적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의도적으로 이 재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언어 실력을 질투하며 따돌렸던 아픈 기억 때문이었어요. 평범한 전학생으로 지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수업 시간에는 적당히 대답하고 쉬는 시간에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어학 교실로 향하는 서윤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매튜 라이언 교수의 수업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하버드 출신의 이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 권위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비영어권 학생들을 대할 때면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윤은 평소처럼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매튜 라이언 교수가 들어오자 교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숙연해졌어요. 55세의 그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있었고 언제나 그렇듯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언어의 우열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우연이 아닙니다. 언어 자체의 논리성과 효율성 때문이죠.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어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각 언어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논리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한국어로 노트 필기를 했어요. 복잡한 언어학 개념들을 한국어로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그녀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죠? 매튜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자 교수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어요. 한국어로 필기하고 있군요.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는 미국이고 이곳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한국어 따위로 메모할 거면 이 수업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어요. 어떤 학생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학생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시카 헤이든과 그녀의 무리는 비웃는 듯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죠. 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영어로만 필기하세요. 이해했습니까? 교수의 말에 서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서윤은 급히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교실에서 받은 시선들이 아직도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만 같았죠.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서윤 앞으로 제시카와 그녀의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제시카는 학생회장이었고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안녕, 서윤. 제시카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언어학 시간에 정말 대단했던데? 브래드와 에밀리가 뒤에서 킥킥거렸습니다. 미식 축구 주장인 브래드는 건장한 체격에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치어리더 리더인 에밀리는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채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필기하는 거 정말 귀엽더라. 마치 암호 같아. 에밀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영어로 하는 괴롭힘은 더욱 서툴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나는 그냥. 서윤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서윤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이민지였습니다. 18살의 그녀는 서윤보다 1년 먼저 이 학교에 온 한국인 선배였어요. 민지는 서윤과 달리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이었죠. 제시카, 뭐 하는 거야? 민지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 민지 언니. 그냥 서윤이랑 친해지려고 했던 거예요. 제시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가봐. 우리 점심 먹어야 하니까. 민지의 단호한 말에 제시카 무리는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어요. 민지와 둘만 남게 되자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 민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윤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고마워, 언니. 서윤이 작게 대답했어요. 오늘 라이언 교수 수업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 정말 화나더라. 민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저런 식으로 학생을 모욕하는 게 교육자가 할 일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샐러드를 포크로 찔러댔어요. 식욕이 없었지만 민지가 걱정할까봐 억지로 먹는 척했습니다. 서윤아, 너 언어 정말 잘하잖아. 나도 알고 있어. 민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이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언어를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서관에서 너 혼자 프랑스어 원서 읽는 거 봤거든. 그것도 아주 빠르게. 민지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스페인어 팟캐스트 듣고 있었잖아. 자막도 없이. 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들켰구나 하는 생각에 당황스러웠어요. 언니, 그건. 서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지가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나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왜 그 재능을 숨기고 있는 거야? 라이언 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서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가 다시 아렸거든요. 한국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질투하며 잘난 척한다, 튀려고 한다고 수군거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쌌어요. 서윤아, 여기서는 달라질 수 있어. 내가 가진 재능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민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재능으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깨우쳐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 숨어서 지내는 것이 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언어학 관련 서적들을 뒤적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케이트 윌슨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케이트 교수는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라이언 교수와는 달리 학생들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서윤, 안녕하세요. 케이트 교수가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제 라이언 교수님 수업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요. 케이트 교수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많이 속상했을 텐데 괜찮나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서윤 씨, 혹시 언어에 관심이 많나요? 케이트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국제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케이트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굴욕의 시간이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케이트 교수가 서윤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해요. 당신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케이트 교수가 떠난 후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안전하게 숨어 지내라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진짜 자신을 보여줄 때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언어학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평소와 달리 앞자리에 앉았어요. 민지가 뒤에서 격려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튜 라이언 교수가 들어오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의 주제는 언어 습득과 모국어의 영향이었습니다. 비영어권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모국어의 간섭입니다. 교수가 칠판에 글을 쓰며 설명했어요. 특히 아시아 언어들은 영어와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완벽한 영어 구사가 거의 불가능하죠. 서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편견이었어요. 언어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죠. 교수님. 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어요. 라이언 교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언어 간 구조의 차이가 반드시 학습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교수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예를 말이죠. 교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전이었어요. 라이언 교수는 서윤이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뒤에서 할 수 있어라고 작게 속삭였어요. 케이트 교수도 복도에서 교실을 들여다보며 격려의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입니다. 서윤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라이언 교수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그 애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저는 한국어가 모국어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습니다. 교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교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교수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서윤이 칠판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시카와 그녀의 친구들도 비웃던 표정을 거두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영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이번의 영어는 달랐습니다. 완벽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 그리고 풍부한 어휘력이 돋보였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각각의 언어는 세상을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고유한 방식을 담고 있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는 조용한 전학생 서윤이 아니었어요. 이제 프랑스어로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이 계속했어요.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한 문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파리 현지인처럼 완벽한 프랑스어였습니다. 라이언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어로, 독일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각 언어마다 그 언어 고유의 뉘앙스와 문화적 특성을 살려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모국어인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의 한국어는 우아하고 격조 높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각각의 언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시각과 사고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넋을 잃고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라이언 교수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암송한 것 같은데 즉석에서 대화할 수 있습니까? 교수는 서툰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 하십니까? 저는 매튜입니다. 발음도 엉망이고 문법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교정해 주었어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튜입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윤은 완벽한 영어로 덧붙였어요. 교수님, 모든 언어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언어는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에요. 바로 그 순간 교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민지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일어서며 박수를 쳤어요. 심지어 제시카와 브래드, 에밀리까지도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라이언 교수는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한 학생에 의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죠. 서윤. 교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과해야겠습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당신의 한국어 필기를 비난한 것, 그리고 오늘 여러 언어에 대해 편견을 드러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교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라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재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서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저희 모두는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윤 주위로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제시카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서윤,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어. 제시카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브래드와 에밀리도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복도로 나온 서윤과 민지를 케이트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윤. 케이트 교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를 낸 덕분에 모든 사람이 배웠어요. 다음 주 국제문화의 날에서 언어 클럽을 이끌어 주시겠어요? 서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지와 제시카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서윤의 언어 실력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죠. 정말 7개 언어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어? 브래드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각 언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던 것, 그리고 그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들까지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언어는 정말 신기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언어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마치 세상을 다른 색깔의 안경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이제 알겠어. 다르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구나. 창밖으로 뉴욕의 하늘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제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문화의 날, 서유는 당당하게 무대에 서서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세인트 클레어 아카데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죠. 조용했던 천재 소녀 한서유는 마침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두렵지만 그 용기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